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온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입니다. 날씨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가을 느낌이 확실히 나고 아침에 저도 오늘 일이 있어서 일찍 나왔는데 그 선선한 바람이 불 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역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구나. 기분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 날씨가 좋은데 어떠신지 다들 궁금하네요. 이번 주 고민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번 주 고민은 바로 이거예요. 삶의 의미가 자꾸 바쁨에 사라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고민 딱 보자마자 굉장히 공감했어요. 삶의 의미가 자꾸 바쁨에 사라진다. 제가 한창 그 퇴사할 무렵에 이 생각을 딱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는 앞으로 뭘 하지? 나는 뭘 하고 싶은 사람이지? 무슨 직업을 가지지? 뭐 하고 살아가지? 그런 고민을 되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문득 나 뭐 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야? 이런 고민도 아니죠. 약간 허무함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나 뭐 하려고 이렇게 사는 걸까? 아둥바둥. 근데 뭔가 내가 내 하루랑 나를 제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재미는 자꾸 없고 자꾸 일은 하고 있고 도대체 뭐 하면서 살고 있지? 막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의 의미가 내 바쁨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말이 되게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조금 씁쓸하기도 하면서 이 고민에는 어떤 책을 추천을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창 고민할 때 그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나 뭐 하지? 뭐 하고 살지? 그런데 나중에는 그 고민이 조금 바뀌어서 나 뭐 하고 살지에서 나는 진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 건가라는 고민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폭이 넓어졌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건지. 계속 뭐 할까 행동에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늘 가져왔던 습관처럼 나는 직업을 뭘 가지지? 그렇게 고민을 했잖아요. 뭐 하고 살아가지? 그 고민을 했다면 저는 거기에서 고민해서 좀 멈추지 않고 더 넓어졌던 것 같긴 해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러면서 좀 제가 퇴사를 하고 여행을 좀 다니면서 그걸 좀 정리를 해 나가기도 했고 사실은 지금도 정리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막 뚝딱 막 정리돼가지고 막 해결되고 그런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는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삶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그런 가닥을 아직까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민에 어떤 책을 추천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다? 이 책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어쩌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라는 책이고요. 김유래 작가님이 쓴 책입니다. 책이 참 예쁘죠? 뭔가 자연자연하니.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시시한 행복이 체질이다 보니 당신의 지친 마음도 알게 모르게 매만져줄 저자극 우붓 생활기. 우붓이라는 곳이 발리에 있대요.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우붓에서 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여행기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쭉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며 짐을 꾸리나요? 먹방, 쇼핑, 관광? 눈부신 해변에서의 휴양도 대륙을 가로지르는 모험도 못지죠. 하지만 별거 안 하면서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차분히 숨을 고르고 머리도 좀 식히면서. 낯가리고 겁 많고 길눈 어두운 저자는 그래서 우붓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있는 우붓은 명상과 요가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작은 마을인데요. 그곳에선 푸른 논이 끝없이 펼쳐진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죠. 먼지 풀풀 날리는 흙길이 뭐가 그리 좋으냐고요? 저자는 말합니다. 땅의 맨살을 실컷 느낄 수 있잖아요. 놀랄만한 사건 사고나 드라마틱한 에피소드 같은 건 이 책에 없습니다. 대단한 행복을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래도 그냥 좋아 보입니다. 그곳에서의 하루하루는 느슨하지만 즐거움의 밀도는 높으니까요. 어쩌면 당신도 좋아할 저자극 무포장 우붓 생활기 슬쩍 들여다보시죠 라고 뒤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바쁨에 의해서 자꾸 없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바쁨이 아닌 느리게 사는 삶을 한번 구경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와닿는 느린 삶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바쁜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내 삶을 만들었다 보니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남들 여행 가는 프로그램 보면 진짜 부럽잖아요. 근데 이 책도 그래요. 읽으면서 어떤 감정인 줄 알겠고 그 느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어서 너무 부럽거든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느리게 산다라는 것, 그리고 명상, 요가 같은 게 현대인들에게서는 할 수 없고 좀 어려운 일이다 보니 이 책을 읽다 보면 거기에 좀 빠져서 내가 있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바쁨에 의해서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분에게 이 천천히 사는 삶에 대해서 소식을, 천천히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책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프롤로그에 딱 적혀 있어요. 행복하고 싶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줄 경험이 필요했다. 일이란 평생 해야 하는 것이니 이왕이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랑하는 것들로 인생을 채울 순 없을까? 하지만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몰랐다. 찾아야 했다. 더 늦기 전에. 단박에 찾아내진 못하겠지. 그래도 시간이 흐른 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됐어 라고 스스로에게 시답지 않은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다. 항상 뭔가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곤 했다.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머릿속에 뚜렷한 형태로 떠오르진 않지만 뭔가가 더 있지 않을까. 쉬고 싶기도 했다. 그래, 나는 그냥 좀 쉬고 싶었을 뿐이다. 이 프롤로그가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됐거든요. 저도 사실은 뭔가가 항상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걸 아직까지도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뭔가 더 잘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 뭔가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도 했고 쉬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 저자분이 이 프롤로그에서 우붓으로 떠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공감을 했던 문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막 그 우붓이 굉장히 자연 속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연을 묘사를 해놓은 글들이 너무 예쁘고 그 글들을 보면서 상상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 상상을 하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첫 번째로 딱 반했던 글이 거리에는 희미한 향기가 났다. 햇빛은 한껏 들뜬 나를 몽롱하게 만들 만큼 강했다. 야자나무 줄기가 햇살처럼 곱게 뻗었고 가느다란 잎은 바람에 흔들려 반짝거렸다. 마치 초록빛이 도는 노르스름한 풍자처럼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에 닿아 있었다. 글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자연을 묘사했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 진짜 막 상상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말 당장 떠날 수 없으면 이런 책이라도 읽으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대리만족했던 게 처음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여행 간 것 같이 제가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영화가 떠올랐던데 그 영화가 뭐냐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게 있어요. Eat, Pray, Love 이란 영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10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했고 제가 초창기에 그 서점을 지금의 세상을 열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소설을 처음으로 팔았던 책이기도 해요. 그 책이 굉장히 떠올랐기도 했고 그 영화도 있거든요. 그 영화가 떠올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영화의 배경이 생각해보니까 발리더라고요. 근데 발리 우붓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 나오는 주술사 크텟 리에르 할아버지를 만나보는 건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지만 왠지 돈만 쓰고 올 것 같다는 느낌도 떨칠 수 없었다 라고 하는데 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첫 번째 그 주술사 할아버지가 나오세요. 그 할아버지가 살던 곳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보고 싶은 거죠, 저도.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했고, 그 영화를 좋아했고, 이런 자연 속을 저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여행 뽐뿌가 아우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뭐하나 나도 여행이나 가고 싶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중에 순간 행복했다. 그러다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들다가 급기야 눈물겨워 울컥하고 말았다. 왜 아름다운 걸 보고 있으면 슬퍼지는 걸까? 때때로 너무 아름다운 것들은 나를 울고 싶게 만든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라고 적혀져 있어요. 저도 요즘에 좀 아름다운 거 보면 울컥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가 그 이분이 계속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울컥울컥하는 감정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여행을 저도 좋아하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자연들 그리고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보면서 저의 정신과 마음을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빡빡하는 그런 풍경 속에서 좀 트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과 정신을
좀 아름답게 바꿔주는 것 같은 착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좋은 노래를 듣고 좋은 것을 보고 느끼고 살아라라는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또 전해드릴 내용은요. 사람들이 꽃과 나무들이 하늘과 바람이 내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살아가나요? 쉼 없이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좋은 차 몰고 나이가 찼으니 결혼도 하고 아파트를 사면 나는 정말 행복할까? 정말로 내가 인생을 걸고 하고 싶은 일이 그런 것일까? 나는 도대체 뭘까? 왜 살고 있지? 어떻게 살아왔더라? 폭식하고 무의미한 소비를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지? 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글에 구구절절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이 방금 읽어드렸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고민은요. 삶의 의미가 자꾸 바쁨에 사라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이었고요. 그 고민에 김유래 작가님의 어쩌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우붓 생활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또 오는데요. 이 가을 시원한 계절을 여러분들도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지금의 고민과 책도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주도 지금의 고민과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